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깊은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뛰어들어볼 주제는 구조적 변화와 자산 로테이션입니다. 보내주신 최신 시장 분석 보고서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마치 새벽 2시의 파티장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아, 새벽 2시에 파티장이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음악은 여전히 시끄럽고 몇몇은 정말 광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술이 거의 다 떨어졌고 또 몇몇은 슬슬 출구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 말이죠. 네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파티가 언제 끝날지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파티장 구석구석에서 어떤 위험 신호들이 보이고 있고 또 누가 몰래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 아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데이터는 단기적인 가격 예측보다는요. 현재 시장이 어떤 구조적 전환 국면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가 그리는 시장의 큰 그림, 이 모순적인 파티의 본질부터 한번 짚어보죠. 한쪽에서는 극단적 낙관론이 팽배한데 다른 쪽에서는 유동성의 균열이 보인다고요. 네. 이건 마치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가 파열되기 직전인 상황 아닌가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그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먼저 낙관론, 그러니까 파티가 한창이라는 증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이에요. 아, 현금 비중이요. 네, 이게 3.2%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모두가 주식을 사느라 현금을 거의 다 썼다는 뜻이죠. 추가로 투입할 드라이 파우더가 바닥났다는 신호고요. 그런데 동시에 시스템의 경고등, 바로 내포 시장의 변동성이나 SOFR 스프레드 같은 지표들이 번쩍이고 있어요. 이건 금융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돈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위험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 놀고 싶어서 돈을 다 썼는데 정작 파티장을 돌리는 시스템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그림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모순적인 배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움직임, 보고서가 말하는 자본의 대이동, 즉 The Great Rotation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본의 대이동이요? 네, 지난 10년간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미국 기술주라는 무대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금이나 에너지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오랫동안 소외됐던 중국 같은 글로벌 시장이라는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배경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 첫 번째 테마인 거시경제 체제의 전환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지난 40년간 이어져온 디스인플레이션, 즉 저물가 시대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차트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장기 인플레이션 모델을 비교한 차트죠. 네, 이 차트를 보시면 한동안 따로 놀던 두 선이 다시 딱 붙는 모습, 그러니까 제동조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국채금리 수준은 지난 2010년대의 평균보다 구조적으로 한 단계 위에 안착해버렸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금리가 그냥 좀 올랐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아, 정부의 막대한 부채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시장은 더 높은 금리를 새로운 기본값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 지난 10년간 우리가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쓰던 낡은 계산기는 이제 버려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저금리를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의 투자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아주 근본적인 신호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주요국들의 10년 선도 20년 국채 금리가 모두 함께 치솟고 있어요. 아, 다 같이 오르군요. 네. 이건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가격표를 새로 매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네요. 그럼 앞으로 이 선두금리들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는지가 새로운 시대가 정말 왔는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자본 비용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결국 높은 금리를 버텨내려면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게 성장해줘야 할 텐데요. 지금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그럴 만한 수준이 되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1인당 실질 소득 성장률이 19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연평균 2.0%에 달했는데 최근 15년간은 1.1%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1.1% 성장이라 이건 국가가 짊어진 막대한 빚의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수준 아닌가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경제 성장 엔진 자체가 식어버린 거죠. 생산성 둔화, 인구 구조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런 저성장 환경에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겉은 화려한데 속은 굉장히 취약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가장 약한 곳부터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투자자들의 심리나 포지션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두 번째 테마가 바로 그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 현금 비중이 3.2%로 역사적 최저치예요. 3.2%요? 네, 이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비슷한 수준의 극단적인 낙관론을 보여줍니다.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총알은 거의 다 썼고 이제 장전할 현금이 바닥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나쁜 소식이라도 터지면 다들 팔기만 하지 사줄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매수 대기 자금이 없으니까요. 매도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구조입니다. 포지션도 그렇고 가격 자체도 너무 비싸다는 경고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KAP의 비율 차트를 보면 지금 거의 2000년 닷컴 버블 수준에 근접했던데요. 네, 현재 KAP 비율이 31.5배인데 이건 향후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을 거라는 걸 거의 확실하게 예고하는 수준이에요. 특히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구조적 저성장 환경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파티는 한창인데 참가자들은 돈을 다 썼고 음식값은 너무 비싸진 상황이네요. 그런데 아까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유동성 문제죠.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잠깐만요. SOF와 FRP 스프레드라고 하셨는데 이름만 들어선 정말 어렵네요. 이게 금융시장의 건강검진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 수치가 높아지면 어디가 아프다는 신호인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하루짜리 돈을 빌리는 초단기 자금 시장의 혈압계 같은 겁니다. 혈압계요? 네, 이 혈압, 즉 스프레드가 갑자기 치솟는다는 건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혈관 어딘가에서 돈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위험 신호죠.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은 더 큰 시장 불안의 전조 증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혈압이 치솟고 있다. 이 무서운 신호네요. 이런 유동성 압박이 다른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그게 바로 다음 차트가 보여주는 크로스 에셋 유동성 쇼크예요. 최근에 주식, 채권, 심지어 가상자산까지 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특정 자산이 싫어서 다른 자산으로 돈을 옮기는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일단 현금부터 확보하자면서 모든 걸 다 팔아치우는. 네, 디레버리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디레버리징. 파티장에서 다급하게 현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히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내부의 균열을 좀 더 들여다보죠. 파티의 메인 스테이지를 장악했던 기술주 섹터 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동시에 사람들이 실물 자산이라는 다른 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두 가지 테마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AI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 같은 하드테크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건 AI 붐이 실제 물리적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 시장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테크 대장주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는 데스크로스가 발생하는 등 기술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술주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한쪽은 삽을 들고 건물을 짓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동안 쌓아 올린 성의 꼭대기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기술주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돈이 움직이는 로테이션이 이미 시작된 거죠.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에 직면한 반면 AI 혁명의 수혜는 실물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느냐가 기술주 전체, 나아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군요. 네,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주 내부의 균열과 동시에 사람들이 아예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현상도 뚜렷해요. 다른 방으로요? 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성장주 대표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의 가격이 2024년 중반부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타의 동조화가 뚜렷하죠. 동시에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도 급등하고 있고요. 이건 앞에서 말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으로 보이네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돈을 옮겨서 가치를 저장하려는 움직임이군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자본 이동이 명확하게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금과 기술주의 상대 성과를 보면 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네요. 사람들이 미국 기술주라는 파티장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글로벌 로테이션입니다. 네, 자본의 흐름이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 달러 인덱스, DXY는 장기적인 고점을 찍고 내려올 듯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 지수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중국 A주 차트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지난 10년간 이어진 길고 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고 중요한 저항선이었던 3,500선을 넘어섰어요. 역사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항상 미국 외 글로벌 주식이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 극심하게 저평가받았던 중국 증시에 이런 기술적 돌파는 자본이 미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재분배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체제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지켜보면 되겠네요. 달러 인덱스가 정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지, 그리고 중국 A주가 3,500선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지 말이죠. 네, 바로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복잡한 파티장의 상황을 쭉 둘러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핵심 리스크는 무엇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야 할까요? 보고서가 강조하는 3대 핵심 리스크를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레포 시장 불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갑작스런 유동성 쇼크입니다. 시스템의 혈압이 터지는 거죠. 네. 둘째, 비싼 가격과 약해진 모멘텀을 가진 기술주 조정 리스크. 마지막으로 경제 체력은 약한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4가지 전략적 방향도 제시됐죠.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째, 그동안 파티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워진 미국 성장주, 특히 소프트웨어 주식의 비중은 줄이고, 네. 둘째, 인플레이션의 방어 수단으로 금이나 에너지 같은 실물 자산 비중은 늘리고, 셋째, 새로운 파티 장소가 될 수 있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이나 가치주에 관심을 높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를 잡기 위해 현금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두라는 현금 관리 전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시장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매일 확인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 워치리스트를 3가지로 압축해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새로운 금리 시대의 기준점이 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방향. 둘째, 자본의 대이동이 진짜인지 알려줄 중국 A주의 3,500선 안착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주도주들의 운명을 보여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의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 이 3가지가 앞으로 시장의 국면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러한 시장 국면의 전환이 지속될지는 향후 발표될 거시 지표와 중앙은행의 정책 신호를 통해 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